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태극기 애국 시민 여러분, 토요일날 애국의 날 우리는 다시 서울역에서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일본판 경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2의 IMF가 온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주에 간단합니다. 3가지 종류의 화공약품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3종류 화공약품입니다. 돈으로 따져서 5,500억 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가지고 만드는 제품이 바로 여러분 갖고 계시는 휴대폰 그 액정화면, 그 다음에 반도체입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지금 20%를 담당하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그 5천억 사원 부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는 액수가 170조 짜리입니다. 일본이 5,500억짜리 요조만한 화공약품 3종류 못 받아가지고 아마 한 2~3달 뒤에는 반도체 수출 제작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우리 경제 폭망하는 겁니다.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일 수교를 한 이래로 일본이 구체적인 품목을 가지고 수출 규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3종류 간단한데 우리 복잡한 화공약품 알 수가 없죠. 그중에 하나가 문제입니다. 불화수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독가스, 살인가스를 만드는 원료로도 쓰이고 이게 우라늄을 추출해 가지고 정제를 해서 원자탄을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화공약품이에요. 그 일본이 이번에 조치를 취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느 때 시점을 명시하지도 않고 사업체도 명시하지, 하여튼 한국의 어떤 업체가 일본로부터 불화수소를 다량으로 갖고 사가갔는데 그 행방이 좀 이상하다 이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어디로 빠져나갔는데 결국은 북한으로 간 게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부가 북한 핵무기 만드는 데 필요한 화공약품을 보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유가 안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명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불화수소가 동네에서 살 수 있는 신나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청 동원해서 통관 서류 전부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 업체 확인할 수 있고 수입량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소비하는 데는 딱 2군데밖에 없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쪽에다가 공문 받아가지고 생산량이 얼마 됐냐, 얼마 투입해, 반도체 생산에 불화수소 얼마 됐냐 계산하면 딱 나오는 건데 그거를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아, 일본에 대해서 항일운동하자. 이게 지금 독립운동할 때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놓은 대책이 무슨 국제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서 WTA에 제소를 한다, 러시아산 수입품으로 대체를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러시아도 만들고 중국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런데 왜 삼성전자가 일본 거를 쓰느냐? 순도가 문제인 거예요. 99%가 아니라 99.999%. 이게 이른바 좀 유식한 말로 5-9, 9자가 5개가 붙어야지 진짜 순도 제품인데 바로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거를 지금 92%나 수입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전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역사가 되풀이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려왔습니다. 97년 우리가 IMF를 당했습니다. 그때 97년도가 대선해이고 기아자동차가 파업을 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일본 은행들이 한국에 빌려줬던 단기 외채를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장을 해주지 않고 120억 달러를 빼나가면서 달러 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동남아, 홍콩 외국계 은행이 달러를 빼가고 미국이 빼가면서 대한민국이 다른 문제가 있었어가 아니라 외환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IMF 구제금융 제발 살려달라고 IMF에 돈 빌리러 가는 국제 거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죠? 2년 전
1995년 11월 달에 유명한 김영삼 대통령이 명언을 남겼죠. 뭐 하다가 하여튼 열받아가지고 이 양반 일본 놈들을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 자식한테도 함부로 못하고 아랫사람들한테 함부로 못하는 얘기인데, 아이 YS 대통령이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해가지고 온 세계 언론에 다 대설특필되면서 일본 1억 5천만 국민을 전부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딱 요걸 가지고 있다가 딱 터뜨려 버려가지고 우리가 IMF 당했습니다. 그때 급해가지고 97년 11월 달에 장차관들이 막 일본 찾아가니까 딱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그때 YS하고 사이가 안 좋았죠. 한국 도와주지 말라는 딱 메모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 22년 전 사건이 여러분 재발됩니다. 지난 2년 전 17년 5월 9일 날 그 불법 선거로 문재인이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요, 며칠 뒤에 아베 총리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전화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보통 처음에 전화하면 축하한다, 뭐 잘해보자 하는 얘기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어렵게 만들었던 위안부 보상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을 오늘부로 활동 정지시키고 나는 없애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베하고 첫 번째 통화에서 문재인이가 만일운동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일본이 어떤 놈들입니까? 딱 기다렸다가 2년 만에 드디어 한국 산업의 급소를 딱 잡고 지금 한방 먹인 겁니다. 이 전쟁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일본이 이달 중에 결정을 해서 수출품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다 특혜로 수출해주는 화이트 국가 27개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당연히 들어있었죠. 그거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우리는 수백 개 품목, 수백 개 기계 장비 전부 일본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수입을 해와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 살아나겠습니까? 일본 언론에서는 넉 달이면은 대한민국 제2의 IMF가 온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외교의 실패입니다. 정책의 실패입니다. 이 정부 정책이 실패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재인이 실패입니다. 문재인이가 갖고 있는 그 빨간 이념 때문에, 그 문재인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가는 겁니다. 왜 기업인을 방패로 내세우고 국민하고 같이 일본하고 싸우자 그럽니다. 아닙니다. 정부는 기업을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아예 망치려고 달라드는 이 문재인이 끌어내리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하루빨리 끌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망하기 전에 문재인이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